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들어온 아주 북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뜩이나 이 겨울에 먹을 것도 뗄 것도 없어서 그 강추위에, 특히 북한의 북부지방은 영하 30도, 체감온도 40도까지 올라가는 이 강추위가 금년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번 2월 8일 인민군 이 창건일을 맞으면서, 즉 인민군 창건일 75도를 맞으면서 북한 당과 내각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민군대를 얼마나 지원하는가, 즉 원어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당에 대한 충성도, 특히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의 그 촉도를 재겠다고 선전 매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살게 되면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인민반에서 아니면 조직에서 왕따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송중앙기관, 위원회 송중앙기관들로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북한의 이번 그 인민군 75도를 맞으면서 원어 사업을 대대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인민군대를 지원하는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쌀이든 옥수수든 장갑이든 양말이든 아니면 작업복이든 이런 것들을 깡그리 털어가는 수탈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지 않으면 당에 대한 충성도,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안 낼래야, 내지 않을래야,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인민반에서 아니면 조직에서 내라는 분량만큼은 더 내진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내야 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 주민들의 일이 고통스러운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북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 당국이, 아무리 노동신문이 미국과 우리 한국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재침 야망 때문에, 즉 6.25 전쟁을 북한에서는 미국이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또 이렇게 북한을 침략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무력을 건설해야 되고, 특히 절대적 힘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까지도 가져야 된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이 6.25 전쟁이 끝난 이후 70년 동안 한반도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불장난을 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었기 때문입니다. 푸에블로우를 납포하고, 그리고 20에 21호를 격추시키고 1970년 8월 18일 도끼 만행 사건으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것도 모두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기억하고 있지만 83년도 아웅산 묘, 국립묘지, 즉 보마 아웅산 국립묘지를 폭파시키면서, 아니 다른 나라에 가서 국립묘지까지 폭파시키면서 수많은 장차관들을 죽이고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북한. 그래도 우리는 참았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전으로 내려가는 68년도에는 우리 김신조 목사,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으로 성장했지만 그때는 32명이나 되는 무장공비가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로 내려왔다고 험악하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 국민들이 다 보았죠. 그래도 한국은 김일성 목을 따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당하기만 했지 한 번도 먼저 공격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고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당하기만 하면서도 한 번도 대가 봐주지 못했던 한국,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매번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 매체를 통해서 미국의 재침 야망, 한반도를 우리 북한도 깔고 앉기 위해서, 노예화시키기 위해서 호신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 사람들은, 북한 당국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도 자유로운 날을 맞게,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언젠간 오겠다. 처음에 기다렸던 김일성이 혹시 죽으면 그날이 올까? 또 김일성이 죽었는데도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김정일이가 죽으면 그날이 올까 하고 했는데 김정일이 죽어도 그날은 오지 않았죠. 북한 속담에 둘째 며느리 맞아봐야 첫째 며느리, 즉 맏며느리 묻어남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일이 때는 그래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래도 호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올라오자 북한 주민들은 더 혹독한 고통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이 압록강 두만강에 철조망을 쳐놓고, 그것도 모자라 전기 선까지 누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뢰까지 매설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자기 국민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국경을 넘는 것을 막겠다고 콘크리트까지 장벽까지 쌓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죽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김정은이 죽으면 그나마 이제 김정은이 대가 마지막이겠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느닷없이 김주애라는 김정은의 아들이 아닌 또 딸이 나타났습니다. 이 딸이 후계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김주애가 나타난 것은 반드시 4대까지도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저 김정은의 자식만이 북한을 통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고름을 깔아넣는, 그 길을 깔아넣는 역할을 지금 김주애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다면 김주애보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지금은 데리고 나와서 김정은이 옆에 앉혀놓고 4대 세습으로 우리는 간다는 것을 암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김주애를 김정은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한 엘리트 계층들로부터 절대 충성과 절대 복종을 받기 위한 그것으로 김주애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자, 이렇게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김정은이 끝나도 3대 세습, 4대 세습, 즉 김씨 체제가 김정은이 종말을 고하지 않는 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란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배고픔도 사라질 수 없다는 것 북한 주민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정은까지는 그나마 불만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지만 이제 김주애가 등장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조영원을 비롯한 북한 엘리트 계층 간부들은 누구나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김정은에게 입도 뻥끗하지 못하죠. 잘못하단 황청객으로 총살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김주애를 내세우는 것은 바로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대, 5대까지 계속 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려나 조선 왕조 시대에 후계자가 없으면, 즉 세자가 없으면 그 왕권이 흔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김정은도 북한 엘리트 계층을 자기 주위에 묶어 세우고 그리고 절대 복종과 절대 충성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다음 때에 반드시 또다시 북한 정권을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북한 엘리트 계층들이나 북한 주민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김정은은 모조리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김정은 정권이 오래 갈까요? 그렇다고 김정은 체제가 유지될까요?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종말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북한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고위층들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내오는 소식은 이 사건으로, 김주애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빨리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3대 세습에서 끝나고 김정은 체제가 멸망해야 북한 주민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